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 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자, 9월 평가원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 모든 문항에 대한 해설이 진행될 거고요. 각 문항별로 제가 이제 끊어가면서 문항별 접근법에 대한 얘기들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포즈 버튼 누르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문제들 이렇게 인덱스 눌러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됐죠? 자, 18번 글의 목적 문제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8번. 자, 글의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별거 없어요. 글의 목적이 명시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시되는 장소야. 뭐 첫 문장일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고 끝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필자가 어떤 편집글을 쓸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는지 명시돼요. 그걸 찾으시면 되거든. 연속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19번에 요새는 이제 거의 심경의 변화 위주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예전에 이제 분위기 심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심경 변화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심경이 명시돼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주관적인 추론을 하지 마시라고. 뭐 예컨대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아침에 오늘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 9시 반이야. 늦잠 잔 거죠. 어떤 심경일까? 몰라요. 속 시원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는 아예 어차피 때려칠 회사 뭐 지각 좀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지각했다 큰일 났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시되는 심경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바로 18번 문제, 19번 문제는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문제 글의 목적을 물어봤는데 보세요. We are asking, 좀 이쪽 건너뛸게. 우리는 요청하고 있어요. 부모의 자원봉사를 뭐 하기 위해서? 교통 안내를 위해서. 됐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거잖아. 교통안전봉사 여기에 자원 활동 해달라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19번은 더 쉬운데요. 자, 볼게요. 데이 트립이 cancelled, 취소됐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가는 길이 폭설로 막혀버려가지고. Luck just didn't run my way. 내가 가는 길에는 행운이 없나 봐. Sightseeing at Midtown. 거기 주변 둘러보는 게 was why I signed up for this trip. 내가 이 여행에 등록한 이유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운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행이 취소돼가지고 당연히 실망감 맞죠? 안도감, 놀라움, 부끄러움, 무관심은 아닌 것 같고 정답은 1번 확정인데 뒤쪽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코트를 입으면서 서두르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플란주 거기는 내 버킷리스트에 있던 곳이었어. 정말 운 좋군. 이렇게 행운이 확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실망감을 느꼈다가 그 다음에 되게 기분이 좋아진 거죠. 딱 정답이 1번이 나오겠습니다. 네, 2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필자의 필자의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사실 이제 요 문제부터 요번 9월 평가 모의고사가 여러분들한테 좀 시간이 생각보다 빠듯하네라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보통은 필자의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가요. 일반적인 경우는 주장이 명시되도록 출제를 합니다. 주장이 명시되도록 출제를 해서 주장을 명시하는 표현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시겠지만 논설문이잖아. 필자의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는 설명문이 아니라 논설문이잖아. 근데 잘 쓴 논설문이라는 건 자기의 주장을 명료하게 드러내주는 거죠. 주장을 명시하는 표현들을 좀 알아놓으면 확실히 문제 풀기에 편하죠. 예를 들면 뭐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들이요. 명령문이나 명령문 뭐뭐 해라. 사실상 이제 의무를 강조하는 거죠. 아니면 뭐 의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조동사, must나 should나 have to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붙거나 아니면 뭔가 중요성, 필요성 이런 걸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죠. 예를 들면 it is necessary, it is important 뭐 이런 표현들 있고요. 자, 세 번째는 필자가 직접 진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필자가 직접 등장하는 표현들이 이런 거죠. I believe
내가 믿기로 I think 내 생각에는 in my opinion 내 의견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장을 명시하는 표현인데 일반적으로는 필자의 주장을 물어보는 문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장을 명시하는 표현이 등장해서 요것만 발췌해서 읽으면 정답이 나오도록 되어 있으나 요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출제가 안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장의 명시 표현을 찾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주제 찾기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하는데 요번에는 요 패턴에 가까웠죠. 사실 이제 이것도 막 구평이 막 새로운 시도를 했다 이건 아니고요. 역대 수능을 쭉 보면요. 역대 평가원에 냈던 문제들 쭉 보다 보면 필자의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가 주장을 명시하지 않고 출제되는 경우가 딱 2번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였고 두 번째가 작년 수능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이 세 번째 사례가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지문은 이렇게 흘러가요. 보세요. One of the biggest misconceptions about becoming self-confident. 자신감을 가지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큰 오해는 뭐냐? 이 자신감을 가지는 게 두려움 없이 산다라는 거. 이건 오해야. 정반대야. 우리가 기꺼이 let fear be present. 두려움이 존재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우리가 that matter to us.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할 때 이 두려움이라는 걸 항상 그 자리에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고요. 됐잖아. 자, 가봐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딨지? When we establish some self-confidence in something.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면 기분은 좋지. We want to stay there. 이 자신감을 가지는 곳에 계속 머무르고 싶지. But 그러나 if we only go where we feel confident.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는 곳에만 가게 되면 자신감은 결코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쩌란 얘기입니까? 자신감을 갖지 못했던 두려운 영역까지도 좀 덤벼라.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봐보세요. Building confidence, 자신감을 기른다는 건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되거든. 우리가 vulnerability, 이 뭔가 약한 것과 친구가 되는 걸 요구해요. 우리의 취약점도 알아야 된다고요. 봐봐요. The only way confidence can grow, 자신감이 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we are willing to be without it. 그 자신감 없이도 얼마든지 있어 봐야 돼요. 자신감 없이 있는다 지문의 말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두려움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겪더라도 얼마든 자꾸 도전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자신감이 기르려면 두렵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태도가 필요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까다로웠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을 만한 문제라서 좀 까다로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글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웠다가 한 건 아니고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약간 빠듯하더라도 요 18번, 19번, 20번 문제는 다시 약간 빠듯하더라도 18번, 19번, 20번 문제는 여러분들 듣기 2페이지를 하는 중에 특히 2페이지 듣기 문제를 푸는 중에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이제 20번 문제 같은 경우 요번 구평은 그렇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발췌독을 할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니까 특히 2페이지 하는 동안에 문제를 좀 풀 수 있었으면 좋겠고 높아지면 말씀드리면 듣기는 무조건 만점을 받는다는 걸 전제하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